54번. 자,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각각의 이제 근의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라고 했네요.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3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특별한 형태의 모양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수를 찾을 때도 학교에서 이제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어차피 우리 인수를 찾는 거는 임의로 찾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이나 마이너스 1, 2나 마이너스 2 또는 교과서에 따라 이제 분수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 차이 계수가 이제 여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2분의 1, 좀 심한 학교는 3분의 1 이 정도.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 소개된 거에 준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최소한 1이나 마이너스 1, 요 선에서 우선 처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개수를 한번 보면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2차항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3이죠. 이렇게 이거 두 개 그냥 부호에 신경 쓰지 말고 더하고 요가 더하면 23이 되는 거 맞나요? 23, 그쵸? 요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호를 변화를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잡고 출발해 볼게요. 자, 1 내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10 맞나요? 자, 곱해서 더하는 건데 곱하면 여기 10일 거고 더하면 23,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3, 0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반적으로는 거기가 초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 위식은 이제 우선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x 세제곱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23은 0 이렇게 되는 형태는 지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 0 되는 값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3은 0 이렇게.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특별한 모양이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1차식 그 다음에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결국은 요 2차식은 끊어서 해결하면 우리가 둘이 곱해서 0이란 얘기는 요게 0이거나 또는 여기서 0이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죠. 결국은 요것도 0이 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결국 요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실근 알파 베타를 감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하나의 근을 구했죠. 그럼 여기서 또 근을 구하면 되는데 23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소수니까 1 곱하기 23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3은 0. 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넣어서 구할게요. 자,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에 넣겠습니다. x는 어떻게 돼요? a분의 n인데 여기가 1이니까 이런 쓰나만 하고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래서 b 프라임은 마이너스 10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10을 2로 나눈 거죠. b를 2로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럼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럼 5가 되겠죠.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25죠. 마이너스 ac입니다.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3이 되겠네요. 2가 되겠죠. 그럼 루트 2가 되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두 개의 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 방정식은 이렇게 1차 또는 이제 1차 이렇게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나오겠고, 1차식 이렇게 2차식 그대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어느 게 알파인지 그는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를 자, 여기서 이제 첫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 그 다음 5 플러스 루트 2가 근인데 이걸 베타라고 하면 이걸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2의 절대값을 취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 절대값을 취해서 더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1이 될 거고, 자, 5 플러스 루트는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역시 개념 살짝 정리해주면, 자,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제곱되어 있다 또는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형태는 바로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눈다.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온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달고 그대로 꺼내는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뭐 부호를 바꾼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대로 꺼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등호는 항상 큰 쪽에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5 마이너스 루트 2가 여기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루트 2는 뭐 1점 얼마쯤 되는 수고 당연히 이것도 0보다 큰 값이니까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5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자, 모두 더하면 자, 이 값은 사라져서 11이 되겠나요? 예, 이제 11이 되겠네요. 자, 우선 3차 방정식의 풀이는 특별한 모양이 아니면 반드시 인수정리를 접근한다. 인수정리. 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계속 반복되니까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55번. 자,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4차 방정식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한 형태죠. 인수분해 우리 어떤 곱셈공식 전기할 때도 이렇게 공통 부분이 표현된 거 연습을 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이 부분이 이제 공통이죠. x제곱 마이너스 5x,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5x. 그러면 요 x제곱 마이너스 5x를 뭐 라지 x라고 놓을게요. 이거라고 하면 자, 위에 준식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라지 x 곱하기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라지 x 더하기 13인데 이렇게 나왔죠. 플러스 42는 0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전개하면 라지 x 제곱 13 라지 x 플러스 42는 0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게끔 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인수분해 파트 쪽이 아니라 이제 4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치환돼서 이렇게 2차식이 등장을 하면 대부분은 인수분해가 되게끔 줍니다. 그런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42, 76, 42 그냥 떠오르나요? 76, 42고 어떻게 되죠? 플러스 13이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면 되죠, 둘 다. 그래서 x 플러스 7, 라지 x 플러스 7, 라지 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라지 x를 이제 제 원 상태로 돌려놔야지. 우리가 원하는 건 스몰 x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x가 라지 x인데 라지 x 플러스 7인 거고, 그 다음에 역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 이렇게 돼서 자,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자,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자,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이 친구와 0이 되든 또는 이 친구와 0이 되죠. 결국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이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에서 4개의 근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우리 3차, 4차 방정식도 그 원리로 푸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판단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식에서 판별식을 해볼게요. D1이라고 할까요? 자, B의 제곱 5, 25 마이너스 4AC인데 이 A는 1이니까 4 곱하기 7, 4, 7에 28 이렇게 되겠네요. 되나요? 자, 요 2차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네요. 요 2차 방정식은 분명히 허근을 갖겠습니다.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모든 실근의 곱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굳이 판별식을 하지 않아도. 그죠? 시험 때다, 실전이다 그러면 굳이 판별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허근을 갖는 거니까 결국 이 친구가 실근을 갖겠죠.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자, 한번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자, B의 제곱 5, 25 마이너스 4 AC 4, 6에 24 이렇게 0보다 크죠. 1이니까. 자, 요거는 자, 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갖습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자, 실근의 곱수를 구하는 거니까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곱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실제 근을 구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연결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중3 때 충분히 연습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과정의 그 2차 방정식을 한번 정리해주면서 이 판별식의 활용, 판별식의 의미를 잘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역시 근과 계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실제 근을 구해서 곱하면 안 돼요. 그럼 실전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시간도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까도 여기서 허근을 갖는다. 그럼 당연히 이 친구가 실근을 가질 거니까 바로 일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넘어왔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근의 합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이것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6 해서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실근의 곱은 그냥 6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자, 156번은 자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라고 할 때 자 각각 역수 취한 것들의 값을 구하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역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모양이 없죠. 이럴 때는 반드시 인수 정리예요. 어떤 적당한 수를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차식을 전개하고 인수분해하는 게 좀 어려운 학생은 조립제법을 쓰면 돼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이게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4차, 2차 이렇게 짝수차수로 제곱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우리 인수분해하는 거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때 얘기했던 거는 자, 어느 쪽에 초점을 잡아야 되냐면 이 보기차식은 대부분 출제되는 건 이렇게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각각 제곱해서 뺀 거. 그죠?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는다면 자, 마이너스 어떤 수 완전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 제곱을 만들면 알아서 이 나머지가 해결이 되죠. 자, 동그라미 제곱 만들 때 이 상수의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 우리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3의 제곱 해서 기억나죠? 121, 144, 169 기억나요? 이렇게 개수들을 이제 보면 되겠고, 그리고 결국 어떤 관계였죠? 요 개수의 반의 제곱의 꼴이었죠. 그래서 이제 25가 되는 건 5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이제 5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을 한번 떠올려 본다고 하면 x 제곱 1, 그 다음에 요거 둘이 곱한 10x 플러스 25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5단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의 제곱, 요 개수의 반의 제곱, 여기 제곱되어 있는 수가 5의 제곱이니까 아, x의 개수가 10이구나. 2배 하면 다시 그걸 떠올리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x 4제곱 그러면 10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짝을 하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5x 제곱이 돼서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럴 수 있겠는데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해도 되죠. 어떤 부분이냐면 항상 이 가운데 항은 뿔마가 가능하잖아요. 뿔마.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다 10을 플러스 10을 해줘도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만 생각했으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10x 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5x 제곱인데 플러스 10을 더 해줬어? 그럼 다시 10을 빼줘야 되니까 25x 제곱이 될 텐데. 이거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이제 이 친구 상수항이 어떤 포인트인데 25가 되려면 반의 제곱 형태인데 여기 가운데 항은 항상 뿔마가 가능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만 생각하지 말고 또는 마이너스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결국 이 세모의 제곱이 만들어집니다. 세모의 제곱.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건 결국 5x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세모가 만들어진 거죠. 세모의 제곱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될 텐데 이 동그라미는 x 플러스 5 전체의 제곱이죠. 근데 보기차 4차식이니까 여기 제곱이 돼 있으면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할 때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 이제 문제 응용되는 겁니다. 계속 누적적으로. 그래서 동그라미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는 어떤 거예요? x제곱 플러스 5고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는 이제 그냥 쓰세요. 그냥 플러스 세모 5x.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공간이 좀 좁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세모죠.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진 않죠. 일반적으로는 내림차순을 쓰니까 x제곱 5x 플러스 5 이렇게.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어진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형태는 우리가 두 개 이렇게 보면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요. 우리가 근과 계속의 관계할 때. 자, 뭐 요 방정식의 두근을 그냥 요 방정식 2차 방정식 어쨌든 이 4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둘이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그럼 요 2차 방정식 두근은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마 델타라고 하면 우선은 요 두 근의 합과 곱 하면서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자리 바꿔서 알파 플러스 베타 됐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 더 붙였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도 감마 델타로 통분하면 감마 더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알면 돼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거 알면 되죠.
자, 두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a분의 p 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두근의 곱은 5 따라왔죠. 플러스 역시 이거 두근의 합은 5죠. 두근의 곱은 얼마인가요? 5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더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건 뭐 우선은 요 형태는 이제 뭐죠? 우리가 특별한 형태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두 문제는 특별한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특별한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서 접근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57번. 자, 4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자, 알파와 알파분의 1의 값을 더해준 값을 구해주세요. 우선은 뭐 한 근을 구하라고요? 근이 4개일 텐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썼는지. 어쨌든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딱 모양을 딱 보면 알 거예요. 왜냐면 1, 8, 18, 8, 1. 자, 18을 기준으로 해서 자, 거울의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똑같은 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같은 대칭되게 꼭 접은 것처럼 데칼코마니요. 여기 1, 1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대칭적인 거는 우리가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이 친구가 0대 그러니까 상수만 남게끔. 그러니까 지금 여기 x제곱이죠. x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x제곱으로 나누면 x 4제곱은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x제곱이 약분돼서 하나가 약분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x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약분되면 2개 사라지고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8x 이렇게 되는 건 따라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18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수가 되게끔 가운데 수가. 그럼 다시 여기는 어떻게 돼요? x분의 8이 될 거고 여기는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지금 대칭형이라고 하면 되는데 옛날엔 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랑 틀리게 나눠버릴 수 있겠네요. 양변을 자 x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짝꿍을 찾아야 되는데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8, 8 있는 8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여기 따라왔어요. 자, 8x x분의 8. 그 다음에 나머지 18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요 모양.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알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그러면서 얘는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역시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 제곱의 합 정말 강조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쪽 있을까요? 제곱의 합 기억나요?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둘곱을 뺀다.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주인공을 a랑 a분의 1로 바꿔볼게요. 그럼 a의 제곱이랑 a분의 1의 제곱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는 뭐 1은 2번 곱해도 1이기 때문에 분배하면 a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곱한 형태가 이런 형태로 써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동일한 제곱의 합입니다. a제곱 a분의 1의 제곱,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주인공 둘 합의 제곱에서 2배 곱을 빼는데 a랑 a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자, 이거 계속 강조했습니다.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자, 이렇게 역수꼴일 때는 a랑 a분의 1 이렇게 역수꼴일 때는 요 공식에서 결국 뭐만 알면 되냐면 합만 알면 되네. 합. 곱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제곱의 합 말로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곱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요? 합의 제곱에서 2배 곱을 뺀다. 꼭 기억하고 있도록 하고 요 서로 역수관계로 이렇게 변형되는 형태까지 꼭 기억해 둡니다. 물론 제제곱의 합도 등장하니까 그 친구들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 플러스 x분의 합의 제곱에서 2 뺀 거랑 같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이 뭐랑 같다고요? 자, 합의 제곱에서 2만 빼면 됩니다. 곱은 1이니까. 자, 이제 노란 부분은 우리가 이 노란 부분으로 치환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는 요 18이랑 계산을 할게요. 그냥 더하면 16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왔나요? 그거는 그대로 쓸게요. 8에 x 플러스 x분의 1. 아, 그래서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그냥 우리가 하나의 라지 x처럼 x 플러스 x분의 1을 그냥 라지 x처럼 딱 본다고 하면 요 식 자체가 뭐가 돼요? 이렇게 커다란 라지 x로 보고 8 라지 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이거 4단 보여요? 반의 제곱 4, 4, 16. 완전 제곱식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딱 거꾸로 요 식을 보고 바로 완전제곱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꾸 친숙하게 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라지 x 플러스 4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완전제곱식이 되다 보니까 요거 자체를 근이라고 하면, 그쵸? 요 x에다가 우리가 알파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헷갈리려나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요 방정식 라지 x는 완전제곱식이니까 라지 x는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갖겠네요. 맞죠? 중근을 갖죠. 자, 우리 라지 x는 뭐라고 취한을 했어요? 뭘 취하는 거죠? x 플러스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항상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자, 요 방정식의 근이 이제 요 방정식의 근이 스몰 x죠. 스몰 x. 그쵸? 그럼 스몰 x에다가 요 근을 딱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요 방정식에다가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되니까 요 값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값을 그냥 구하라고 했구나. 따라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근으로 이제 덩어리로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예요. 문제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3번 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푼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또 변형된 형태를 만났을 때 풀 수 있겠죠. 자, 158번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A랑 저 개수죠. 이 3차 방정식 개수 A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우선은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1차식이랑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대부분 등장합니다. 어쨌든 한 근을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근의 의미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지금 근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자, 이게 1인데 얘 때문에 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3차 방정식 한 근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근을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대입해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A 값을 알았으니까 원래 방정식을 쓰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요. 자, 3차 방정식 한 근을 아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게요. 물론 인수분해 하는 거 많이 했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마이너스 1이 근입니다. 근. 자, 마이너스 1. 자, 1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죠. 더하면 역시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1 되나요? 0 돼서, 자, 0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걸까요?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우선 a 값을 우리가 구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이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결국 요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두 개의 근이 나왔겠죠. 그 근을 여기서는 알파 베타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두 근을 더하는 거죠. 결국 세 근, 아니 A랑 두 근을 더하는 건데 역시 여기서 근을 구하지 않고 대부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근과 개수의 관계로 바로 생각을 펼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A가 마이너스 3이고, 그쵸?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여기 a의 x의 개수분의 이렇게 2차식의 개수분의, 그래서 2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이게 알파랑 베타 더한 거죠. 이게 더한 거죠. 그래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들도. 그래서 이거 꼭 근을 구해서 근의 공식에 넣어서 더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개념이 접근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159번 4차 방정식의 두 근을 3과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나머지 근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두 근이 주어져 있고, 지금 이제 4차 방정식을 보면 개수가 A도 모르고 B 모르고 두 개의 문자를 모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B를 우선 구해야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겠네요. 자, 근이니까 역시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근이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이 근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순서상 같네요. 자, 그러면 3을 우선 대입하면 3의 4제곱 81이고 3의 세제곱 27a고 그 다음에 9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3
플러스 b는요. 숫자가 크니까 좀 부담이 되네요. 자, 그럼 몇 a인가요? 36a인가요? 36a 플러스 b는 81이랑 33을 더하면 4 114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14 수가 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예요? 자, 4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 플러스 될 거고 여기 홀수니까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 자,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 플러스 b는요. 여기서도 이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이제 혼자 있는 거고 자, 상수는 16이랑 20이죠. 그러면 얼마 남나요? 6인가요? 마이너스 6 이항하면 6 이렇게 여기 두 개를 연립하겠습니다. b를 소개하면 되겠네요. 빼야겠습니다. 그러면 40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빼면 이게 더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4니까 마이너스 120 이렇게 숫자가 좀 크지만 또 간단히 나오네요. 그래서 a는 4, 32 그래서 마이너스 3이네요. 자, a가 마이너스 3이고 이쪽이 작으니까 이쪽에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4, 3, 12죠. 12 b는 이항하면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계산량을 품고 있네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원래 이 4차 방정식은 결국 어떤 식이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근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뭐 2번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앞에 걸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결국 이 4차 방정식 결국 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곱으로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어요.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 우리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가 됐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고 최고창이 나눠서 현재는 1이지만 이 최고창은 문제에서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a라고 놓고 써도 되겠지만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둘이 더한 거죠.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x 기억나죠? 두 근 곱한 거 알파 베타는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딱 주어지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바로 1로 점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기억할 때는 x제곱이고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인데 합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고 두 근의 곱은 0 꼴이 된다고 강조했죠. 야, 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이해하고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역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갖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항상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곱은 0 하고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근을 아니까 우리는 이렇게 x제곱 두 근의 합 1이죠. 1 더하면 1 마이너스 합 x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x 플러스 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요 2차 방정식을 이 두 근 알면 바로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도 찾아가면 전개하는 과정을 여기서는 거꾸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 x 4제곱은 x제곱이랑 x제곱이 만나는데 개수가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다 1이겠죠. 따라왔죠? 그 다음 상수항끼리 곱할 때 상수항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라는 건 대번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요 이제 1창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뭐 여기서 어떤 걸 쓰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찾을 수 있겠죠. 1창을 써볼까요? 11x 11x면 저기 1차식이랑 상수항이 만날 때인데 여기 마이너스 1x죠. 그죠? 그러면 11x가 되려면 여기 12x가 있어야 결국 11x가 되겠죠. 그럼 이 상수항이랑 여기 1창이 만나야겠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12가 되려면 마이너스 2x가 되면 되네요. 됐어요? 자, 이걸 역시 우리 전개하거나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 인수분해 할 때도. 자,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나머지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이 또 보이나요? 1, 2, 1 이렇게 x-1 전체 제곱이네 이렇게. 그래서 자, 저 4차 방정식은 결국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물론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서 x-3,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네요. 자, 중요한 건 이 나머지 근은 여기서 중근이고 x는 1이 근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1이 되겠습니다.
자, 160번은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3차 방정식에서 뭐 이제 근이 실수가 되게 하는 뭐 그런 어떤 조건은 없어요. 결국 뭐랑 연결이 되냐면 3차 방정식 문제는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1차식, 2차식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하나의 근은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 2차 방정식이죠. 결국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우리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된다고 쌤이 얘기했죠. 자, 그걸 이제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어진 형태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저기 문자가 등장을 해도 마이너스 2k 플러스 1 x 마이너스 2k. 자, 우선 이게 특정한 수 인수정리 쓴다 그랬죠. 3차 방정식.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2k가 사라지게 하면 돼요. 이게 0 되는 걸 찾으려면 여기 마이너스 2k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게 플러스 2k가 되면 얘랑 사라지겠죠. 그걸 떠올린다고 하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됩니다.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문자로 표현된 거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얘가 이렇게 인수정리로 쉽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우선은 개수가 1이죠. 2차식이 없죠.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k. 자, 요 x에 마이너스 1을 내야 여기가 2k가 만들어지는 거. 플러스 2k, 여기 마이너스 2k가 있으니까. 그래서 0 되는 걸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1 내려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죠. 자, 위에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k 되는 거 보여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써놓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면 1이랑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2k 따라왔어요? 다시 곱하면 2k 이렇게 0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겠고 결국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x 플러스 1에 이거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 이렇게 반드시 이런 형태로 돼요. 이해갔죠? 1차식은 반드시 이렇게 인수정리를 찾을 수 있게끔 여기 문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 분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제 이 부분 결국 잘 보세요. 요 3차 방정식이 모두 실수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 보이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를 가졌고 결국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가는데 중요합니다. 다시 실근이에요. 실근. 그러면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든 얘가 똑같은 근 중근을 갖든 중근도 실수인 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중근도 실근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중근을 갖는 건 판별식이 0인 건데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떠올려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번 시험에서도 혹시 실근의 언급이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면 이것만 떠올리면 안 돼요. 여기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판별식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b가 마이너스 1이죠. b제곱 1이죠. 1 마이너스 4ac. 근데 마이너스 할 때 이게 플러스 바뀌죠. 그래서 4, 8k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판별식이에요. d는 1 플러스 8k. 이게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이 구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죠? 그러면 8k는 이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결국 우리가 구하는 k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실근이라는 조건 이런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다 여러분께 돼 있어야 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